안녕하세요. 신탁고수 오영표입니다. 오늘은 무대를 좀 바꿔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 집인데요. 롤 스크린을 활용해서 스튜디오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늘 주제는 신탁고수가 왜 이렇게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알리려고 노력하고 수많은 강의를 하느냐, 과연 신탁의 메리트가 뭐냐, 신탁의 장점이 뭐길래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느냐를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공이 경영학과이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과거 16년 변호사 경력 중에 한 7년 넘게 심사업무, 그러니까 투자를 했을 때 제대로 회수할 수 있느냐, 부동산 개발 사업, 주식, 채권 등을 주로 검토하는 업무를 진행했고요. 그것은 결국 이제 넓은 의미의 회사의 리스크 관리를 진행을 했습니다. 우리 가족과 관련해서도 가족 리스크가 많이 있죠. 상속 분쟁이라든지 정려 후 자녀의 변심이라든지 다양한 변수들이 있게 되고요. 그 변수들을 과연 기존의 법학자, 법학 실무가가 얼마나 해결해 줄 수 있느냐. 특히 예방의 관점에서 사실은 가족의 분쟁은 일어나서는 안 되고요. 안되도록 예방하는 게 최우선입니다. 일어난 이후에 소송으로 가서 소송으로 해결한다. 그만큼 안 좋은 일이 없죠. 그거는 바로 가족의 해체와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 법학 내지 법실무가 분쟁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여기에 이제 집중해서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민법조차도 해결 기준을 제시해 주는 거지 절대 예방을 해주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정려나 상속, 결혼, 이혼 이와 관련된 다양한 분쟁들이 내재되어 있는데요. 우리 민법은 소송이 걸렸을 때 해결하는 기준만 제시해 줄 뿐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돌아가시게 되면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가지고 1.5대 1대 1 비율로 배분하라, 이렇게 나와 있죠. 과연 이대로 작동이 될까요? 누구는 사전에 정려받고 누구는 유학 보내줬고 이런 다양한 과거의 정려와 관련된 이슈들이 있어서 법정 상속분대로 배분되는 경우는 드물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바로 분쟁으로 연결이 되고요. 요즘은 3억만 있어도 분쟁이 된다고들 하고 저도 주변에 봤습니다. 그래서 상속, 정려, 결혼, 이혼 등 이러한 이슈와 관련돼서 우리가 예방을 해야 된다. 과연 방법이 없는 것인가? 이게 신탁고수가 신탁을 공부하게 된 배경입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시작한 신탁, 그것을 상업적으로 활발하게 발전시킨 미국, 그리고 미국 제도를 자기들 필요에 의해 도입한 일본, 이 세 개 국가를 연구해 봤는데요. 기본적으로 미국과 영국에는 신탁을 활용을 하게 됩니다. 신탁을 활용해서 가족 간의 분쟁을 미리 예방합니다. 그것이 바로 미국의 로스쿨 과목에도 will and trust, 즉 유언과 신탁은 같이 가르치는 거죠. 왜냐? 유언으로 많이 부족한 부분을 신탁이 보완할 수가 있습니다. 신탁은 훨씬 더 많은 예방적인 기능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걸 활용을 하고 법학을 처음 배우는 사람들한테 will and trust, 즉 유언과 신탁을 같이 가르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로 돌아와 보게 되면 우리나라에 신탁 이건 가르치는 데가 없죠, 거의. 그리고 최근에 단 선택 과목으로 일부 가르치는 학교들이 생기기 시작했다고는 하는데 이거는 사실 필수 과목으로 해야 됩니다. 왜냐? 민법은 말씀드린 것처럼 분쟁의 해결 기준을 제시해 주는 구조인 거죠. 그런데 이 신탁은 분쟁이 생기기 전에 미리 예방을 하도록 하게 되는, 그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분쟁 예방 기능, 가족 간 분쟁을 어떻게 예방할 것이냐, 여기에 신탁의 장점이 배어 있고요. 그럼 신탁은 어떻게 그런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느냐? 기본적으로 신탁은 신탁 회사, 가족 구성원이 아닌 객관적이고 전문성이 있는 제3자를 신탁계약의 당사자로 넣어놓습니다. 그러면 재산을 신탁회사에 맡기면서 이걸 어떻게 나를 위해서 관리를 하고 내가 치매에 걸리더라도 어떻게 관리를 해서 나를 위해 쓰고 내가
상속이 일어나서 내가 죽어 상속이 일어나더라도 이걸 사후에 어떻게 배분할지, 적시 배분할지 아니면 가족의 상황에 따라서 장기간 신탁에 관리하면서 생활비를 지급할지, 이런 것들을 모든 것들을 계약으로 묶으면서 재산을 맡기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수탁받은 신탁회사, 신탁받은 수탁회사, 신탁회사는 그 계약대로 그대로 이행을 해드립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가족의 문제는 가족이 직접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가족의 문제는 전문성이 있고 능력이 있는 객관적인 제3자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것이 개인이면 우리가 민사신탁, 개인 민사신탁이 발현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고요. 그럼 결국 이제 저희와 같은 신탁회사가 들어가서 수탁자로 들어가서 위탁자하고 재산을 받으면서 어떻게 배분할지를 같이 설계를 하고 법률상 세상 문제 없는지를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가시면 저희가 바로 집행을 해주는 그런 구조로 가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분쟁이 많이 해소가 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러한 예방적 기능에 제가 빠진 거죠. 우리가 회사가 리스크 관리하듯 개인 내지 가족에 대한 리스크도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지금의 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이 미리 계획을 짜고 상담을 하고 계획을 짜서 그걸 계약으로 남기고 평온하게 사시면 좋은 거죠. 그런 구조로 저희는 지금 많이 신탁을 제안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탁을 왜 신탁고소와 신탁에 빠져 있느냐, 결국 신탁의 예방적인 기능, 이 예방적인 기능에 빠져서 지금 뭐 한 몇 년째 계속 10년 가까이 연구를 하고 실제 집행을 하고 열심히 알리고 열심히 강의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